자, 그러면 이제는 주택법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농지법 몇 문제 남았습니다. 농지법은 쉬워요. 농지법 쉬워. 농지법만 보면 설레고 그러잖아요. 자, 용어 정리. 좀만 더 힘내세요. 자, 금방 갈게요. 용어 정리다. 1번 농업계획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는 농업인에 해당된다. 맞습니까? 예, 120만 원 이상이면 농업인이죠. 자,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이면 농업. 자, 소가축 백두를 사용하면서 사육하면서 1년 중 10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된다. 자, 사육하거나 종사하거나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엔드가 아니라 오화예요. 소가축 맥두, 대가축 맥두. 큰 거, 저같이 이렇게 등치가 큰 놈 몇 마리? 2마리, 대가축이도. 중가축 10마리, 10두. 그리고 소가축 100두. 그죠? 소가축 했더니 또 소라고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작은 거요. 소가축 100두를 사용하거나 또 가금 1천수 이상을 사육하거나 꿀번 19 이상을 사육하면 농업인이에요. 여기만. 또는 종사는 1년 중 매일 120장 축산을 종사. 둘 중에 사육이나 종사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백두 사육하고 있잖아요. 뭐 이것 자체로 사육 자체로 농업인 맞아요. 종사 기간이 120일이 안 돼도 엔드가 아니라 5화니까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그죠? 농업. 자, 2,000제곱은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하면서 1년 중 80일을 농업에 종사해. 농업인이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농작물 경작 재배하거나 종사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농업인이에요. 그런데 1,000제곱 이상의 농지에서 경작 재배하면 농업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00제곱은 농지에서 경작 재배하면 농업인이죠? 맞죠? 90일 이상 종사 안 해도 농업이잖아요.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은. 자, 그러니까 여기는 농업에 해당된다. 엔드가 아니라 오화라는 걸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삼의 재배지로 개세고에 이용되는 기간이 4년이 지목이 잡종지 토지는 농지에 해당된다. 맞나요? 우리가 농지가 뭐예요? 법적 지목 이하에도 불구하고 자, 실제 농작물 경작이나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면 농지죠. 그런데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는 실제 현상을 기준한다라도 경작 재배 기간이 몇 년 미만일 때 3년 미만은 농지로 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3년 이상이면 농지로 본다는 이야기죠. 잡종지에다 인삼 재배합니다. 인삼 재배 기간이 4년이면 농지인가요? 그죠? 인삼이 시장성이 가지려면 6년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정관장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래요. 인삼은 6년이 정관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농지 맞죠?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적용 목조로 식자는 재배지로 실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된다. 요거 조심하라고 그랬죠. 어디다 틀렸어요? 묘목 관상용 묘목 재배한대 농지에다가. 근데 농지 아니 묘목 재배하면 농지지 그게 농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적용 목적으로 식재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 목적으로 식재할 때 묘목은 농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적용을 목적에 한 건 제외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적용 목적으로 식재하는 묘목은 농지가 아니에요. 판매 목적으로 식재하는 묘목이 농지다. 그래서 여기는 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고. 자, 농취증 뭐 중개부 수업 시간에 너무너무 많이 배웠을 거 아니에요. 농취증 보면 막 이것도 막 자신감 뿜뿜하죠.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과 관련해 틀린 것은. 자, 농취증은 누가 발급권자예요? 시장, 구청장, 읍장면장. 우리의 읍장면장입니다. 군수 아닙니다. 시장, 구청장, 읍장면장이 농취증을 발급하는 발급권자죠. 그러면 발급 신청이 있으면 매일 이내 처리해요. 자, 처리기간. 매일 이내 원칙은 7일이죠. 근데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하지 않을 때는 4일. 농지위원회 심의 거칠 때는 14일. 요 기간들 다 작년에 개정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예전엔 4일, 2일 그랬는데 지금은 7일, 4일, 14일로 이게 다 바뀌었으니까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시장은 원래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해서 농취증 발급받아야죠. 그러면 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시장구청장, 읍장면장은 일정 기간 보존해야 되죠. 농지법에서 보존 나오면 몇 년? 10년. 그리고 보존 나올 때 주택법이나 개발법에서 보존 나오면 몇 년? 5년. 그죠? 주택법에서 가입 계약서 작성할 때 사본 5년간 보관하라고 했잖아요. 또 개발법에서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보관은 몇 년? 5년. 그래서 개발법, 주택법 보존 나오면 5년, 농지법은 10년. 이렇게 정의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받고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취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맞나요? 제가 돈이 있으면 계획관리지역에 농지 사라고 그랬죠. 농지 사면서 뭐 하려고 농지 산다고 했어요. 거기에다 농사 지으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농지를 대지작업해서 거기에 공장 짓고 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면 이때는 농지 취득할 때 농지 전용 허가받고 농지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럴 때 농지증 발급 받아야 안 받아요? 농지 전용 허가나 농지 신고에서 농지 취득할 때는 농지증 발급 받아요. 단 농지 전용하니까 농업 경영 계획서 안 쓰지. 농지 전용 협의일 때 안 받는 것이지 허가 신고는 농지증 필요합니다. 농지증이 발급받아야 농지에 대한 수익권 이전 등기가 가능해요. 농지증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맞습니까? 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하지 않고 농지증 발급받을 수 있다. 농지 전용하니까 농업 경영 계획서 쓸 필요가 없잖아요. 농지 지증 발급받습니다. 그다음 주말 체험 영농 농지증 발급받아야 안 받아요? 발급받아요? 받는데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도 작성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제가 이렇게 주말 체험 영농 할 겁니다라고 계획서 작성해서 농지증 발급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농지증 발급 받냐 안 받느냐 이런 분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3번이죠? 나머지 다 맞습니다. 전용 허가 신고 농지증 발급 받는다. 협의 안 받는다. 농지 전용 협의 안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따가시고. 자, 그 다음에 농지 처분. 자, 농지 처분. 자, 농지는 농업인, 농업법인 이런 사람이 취득해야죠. 농지 취득했으면 뭐 해야 돼요? 농사 지어야지. 근데 농사 안 짓고 농업 정당한 소유 없이 농업 경영하지 않거나 그러면 농지 처분 사유가 발생하죠. 그죠? 자, 농지 처분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럼 몇 년 이내 처분해야 돼요? 1년 이내 처분하도록 처분 통지를 합니다. 1년 이내 처분하도록. 자, 그러면 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 계획관리 농지 샀어요. 농지 사가지고 D지역업하고서 농지 전용 허가 받아서 농지 취득했습니다. 자, 그럴 때 몇 년 내 D지역업 하려고 여러분 농지 취득한 거 아니에요. 몇 년 내 목적 사업에 착수해야 돼요? 몇 년요? 2년 내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농지 처분 사유가 됩니다. 뭐 이런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몇 년 이내 처분해야 된다고요? 1년 이내 처분해. 그래서 여기 이자도 나오고 일자도 나오니까 헷갈리면 안 돼. 그럼 여기서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다음 1년 이내 목적 사업에 착수하자면 처분 사유다. 맞아요? 1년이 아니라 2년 내 목적 사업에 착수하자면 농지 전용 허가 신고해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은 2년 내 목적 사업에 착수해야 돼요. 착수하자면 처분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처분 의무 기간이 1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처분 사유고 처분 의무 기간을 헷갈리면 안 돼.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 틀렸습니까? 예, 틀렸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처분 사유가 발생했어요. 그럼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2년 내 목적서 착수하자면 농지 처분 사유 발생하잖아요. 처분 사유 발생하면 처분 사유 발생했다 통지해 주거든요. 그러면 몇 년 내 처분해야 돼? 처분 의무 기간은 1년이죠. 1년 6개월 아니고 아니 6개월 어제 공부하고 왔는데 얘 공부했겠죠. 어디서 나와? 이 처분 의무 기간 내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처분하도록 그때 이제 명령을 내린다는 얘기. 이 처분 의무 기간 내 처분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 야 처분해라고 처분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 명령이 6개월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분 의무 기간하고 처분 명령을 헷갈리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처분 명령을 받았어. 처분 의무 기간 내에 처분하도록 한번 믿음을 줬는데 처분하지 않고 있으니까 처분하라고 처분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수요자는 내 농지 사주세요라고 매청구할 수 있잖아요. 누구한테? 농어촌 공사에다 매청구할 수 있나요? 자, 그죠. 농어촌 공사에다 합니다. 농지법에서는 매청구 나오면 농어촌 공사예요. 또 여기서 용감하게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지 마시고 자, 농지는 농어촌 공사입니다. 농어촌 공사에서 매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3번이 맞나요?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처분 명령을 받았는데 처분 명령에 불응합니다. 6개월에 처분하면 웃어버리네. 처분 안 하네. 그럼 어떻게 돼요? 명령에 불응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근데 이 부과 금액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종전에는 당의 농지 가격이 20% 부과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다. 그죠? 농지 가격, 그 농지의 개별 공시가나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액의 몇 퍼센트? 25% 부과한다. 25%. 그래서 그 앞에 지문 다 모르면 여튼간 높은 가액에 25% 부과한다. 이거라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25% 감정평가액이나 개별 공시가 중 높은 가액에 25% 부과합니다. 25%. 자, 이런 기준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자, 처분 명령이 불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1년에 몇 회예요? 1년에 2회 이내에서 부과하나요? 이건 건축법 이야기고 농지법은 언제? 1년에 1회씩 매년 1회씩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부과징수할 수 있어요. 건축법은 1년에 2회 이내, 농지법은 매년 1회씩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들 체크합니다. 자, 답은 3번이죠. 자, 97번. 자, 농지 이용입니다. 자, 대리경작 임대차. 근데 대리경작은 작년에도 물어봤고요. 자, 대리경작 따로 정함이 없으면 몇 년으로 정해요?
3년. 정함이 있으면 따로 정한 거예요. 근데 농지 임대차. 근데 농지 임대차 들어갈 때는 여러분 뭐 기억하셔야 돼. 임차 농을 보호하는 규정이에요. 임대차는.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임차 농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최소 3년, 5년이 있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임차 농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어떨 때는 3년이에요.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3년이고 단연생 식물 재배에는 3년이 아니라 몇 년? 5년 이상이 돼. 농사 좀 지려고 수익 좀 발생하려고 하니까는 이제는 임대차 계약 해지하고 그러면 너무 임차농이 피해를 보니까 단연생 식물 재배제는 5년 이상의 약정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나 임차인이 그 밑에 미만으로 약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임차인은 상관없어. 임대인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그런 지문을 잘 이해하셔야 돼. 자, 설명해서 단연생 식물 재배 나왔습니다. 이것도 개정돼서 나온 거예요. 예전에 무조건 3년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단연생 식물 재배지라든지 비닐하우스 안에서 농작물 경작하나 그럴 때는 몇 년이라고요? 5년이다. 그래서 3년, 5년 두 군데 있으니까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는 약정된 것은 틀렸나요? 1번이 틀렸어요. 자, 그다음 농지법에 위반한 약정,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있다고 없다고? 임차농 보호한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하죠. 그리고 임대 농지 양수인 그 계약 임대인의 지위 승계합니까? 승계한 것으로 본다. 양수인도 임대인의 지위 승계합니다. 그대로 따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다음에 자, 원래 서면 계약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서면 계약이 없어도 등기가 없어도 즉 계약이나 등기가 없어도 이런 임대차 효력이 발생하나요? 자, 어떨 때? 자, 5번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농지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업장, 면장에게 확인받고 대상 농지 인도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3자에게 임대차 계약 효력이 발생한다. 꼭 서면 계약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인하고 인도받으면 다음 날부터 임대차 계약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여기는 1번이 틀렸고 기간, 농지법은 특히 숫자를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답은 1번이죠. 1번 3년 5년짜리 어디가 3년이고 어디가 5년짜리인지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98 농업진흥지역. 자, 우리 농지는 전국의 농지는 크게 어떻게 나눈다고 그랬어요? 농지는 전국의 농지는 어떻게 나눠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와 뭘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나누죠. 그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와 밖의 농지는 아니에요. 그럼 농업진흥지역을 하고 지정하면 나머지가 그냥 밖의 농지가 되는 거예요. 밖의 농지다 너는 이렇게 지정 안 해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면 나머지가 밖의 농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은 누가 지정해요? 지정하고 변경하고 해제하는 사람 누구예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농장이다 그러면 안 돼요. 시도지사가 지정한 승인은 누구한테 받아? 농장한테. 여기서 농장이란 뭐의 줄임말이에요? 농림축산식품장관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거 또 농장 그랬더니 그 농장 주인인지 알고 그랬네. 아니 그렇게 우리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 물어본다니까요. 국장이 누구냐고, 국장이 누구고 농장이 누구고 회장이 누구냐고. 근데 지금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답할까요? 시험은 다음 주인데. 그럼 뭐라 해야 돼? 아, 모른다고 해야 돼요? 끝나고 또 그 희망을 꺾는 소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준비 안 됐으니까 내년부터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또 미안해.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있어야지 뭐 그냥.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런데 이 농업진흥지역을 또 쪼개서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요? 우리나라 농업진흥지역을 여기 농업진흥지역이다. 그러면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게 나오겠죠? 진흥구역과 보호구역. 근데 이 중에 농업진흥구역은 어디다가 농업진흥구역 지정해요? 이렇게 경지정리돼서 농지로 집단화된 지역. 농지로 집단화된 지역이 농업진흥구역. 그리고 농업보호구역은 이 농지로 집단화된 농업진흥구역의 용순 확보,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게 농업보호구역. 그러면 진흥구역의 행위자니 강해요? 보호구역의 행위자니 강해요? 당연히 진흥구역이 강하죠. 진흥구역의 행위자니 강해요? 여기는 절대농지예요. 여기 절대농지예요. 이게 농사진 땅이에요. 여기는. 그죠?
그러면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보호구에서 할 수 있겠네? 얘가 행위 제한이 강하니까 여기서 허용되는 건 당연히 여기서 허용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되지만 여기서 안 되는 게 있죠. 이게 뭐예요? 농업인의 소득 증대, 농업인의 생활 여건 개선. 그래서 주말 농장 입장료 얼마, 관광버스비 얼마, 태양은 얼마, 이런 거 여기서 나오죠? 관광버스비는 얼마라고? 얼마라고요? 2만 원. 왜 2만 원이? 어디가 2만 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네? 제가 전주가 사는데 예전에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전주까지 관광버스비 타고 이제 명절날 내려갈 때 고속버스 차 없으니까 관광버스비 타고 전주까지 집에 가는데 그때 버스비가 2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올라갔고 안 되지만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관광버스비 2만 원 그래요. 주말 농장은 3천 원 그죠? 태양은 하나만. 태양은 저한테 태양은 하나만 있어요. 두 개 있어야 하나요? 자 여기다 여기서 나온다냐 여기서. 태양 에너지 우리 시골에 태양광에서 설치 여기서 하잖아요. 여기서 너네 태양광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농업보호구에서 하는 거예요. 1만 미만까지 1만 명까지. 그리고 또 농지법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농업인한테 유리한 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막 1종 군생시설, 2종 군생시설도 설치할 수 있고 그래요. 여기 단독주택도 1000 미만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가 다 농지법에서 이렇게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런 특례가 가능한 것은 농업보호구역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셔요. 자, 그러면 자, 이 옳은 것은 나왔는데요. 자, 농림축산식부 장관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농업진흥 제한한다. 어디다 썼어요? 농장 아니고 시도의사가 지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쉬웠어요, 그죠? 시도의사가 지정한 농장의 승인권자지. 시도의사 농장은 지정권자 아니에요. 자, 1번 틀렸고. 그러면 자, 이 시도의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어디다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은 녹관농자,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런데 어디 녹지지역은 제하고 특별시 녹지지역은 제하고 인천시는 지정할 수 있어요. 녹지지역에 농업진흥지역. 특별시가 안 되는 것이지 녹관농자인데 단 특별시 녹지지역은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3번 농업진흥구역은 농업보호구역의 용선 확보나 수질오염 등을 위해서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바뀌어야 되잖아요.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선 확보나 수질 보전은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농업진흥구역은 농지로 집단화된 지역이 진흥구역이고 농업 보호구역은 그 농지로 집단화된 진흥구역의 용선 확보, 농업 환경보다 서로 바뀌라는 이야기죠.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의 위치가 바뀌어야 돼요. 자, 보시고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수여하고 있는 농업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지 매입 청구할 수 있다. 자, 여러분이 농업진흥지에 농지 갖고 있어요. 내 농지 사주세요라고 매입 청구할 수 있을까요? 농지법에서 매입 청구가 2개 나옵니다. 아까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 사달라고 할 수 있지만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사달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매입 청구해요? 여기 농지법에서 매입 청구 나오면 무조건 다 농어촌공사예요. 농어촌공사에 대해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에 매입 청구하는 게 아니라 농어촌공사에다 합니다. 자, 그러면 자, 6번 태양에너지 우리 시골에 태양광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를 위한 발전 설비소 부지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농업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맞나요? 태양은 하나만. 태양에너지는 1만. 그죠? 농업보호구역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몇 번이에요? 5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용도 일시 사용. 자, 우리 농지 전용은 농지의 빠빠이죠. 근데 타용도 일시사용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했다 다시 농지를 복구하는 거죠. 농지 전용도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고 협의가 있듯이 타용도 일시사용도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고 협의가 있어요. 근데 타용도 일시사용은 일정 기간 동안 일시사용하고 농지를 복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시사용 기간을 잘 체크해 봐야죠. 자, 건축허가나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간이시설 설치 일시사용입니다. 근데 이런 간이 처리 있어 설치는 농지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이에요? 7년 플러스 연장은 5년 연장 하나. 뒤에는 연장이죠. 자, 그 다음에 주목적 사업을 위한 현장 사무소나 부대 설치 그리고 물건 적치 매살 이것은 언제까지? 이건 사업 시행 기간까지. 사무소 나오고 뭐 그러면 사업 시행 기간까지. 그죠? 우리 사업 시행 기간까지 하니까 뭐 연장은 얼마다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업 시행 기간까지. 자, 그 다음에 농재 토석 채굴하고 광물 채굴하고 한대. 그것도 일시 사용이잖아요. 농지 전용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때는 기간 몇 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은 몇 년요? 5년. 5년짜리는 연장 몇 년? 3년. 그래서 7년 플러스 5년, 5년 플러스 3년. 자, 그 다음에
아까 태양에너지 우리 시골의 농업보구역에 태양광시설 설치 있잖아요. 그 일시 사용이지 농지 전용 아닙니다. 일정 기간 동안 태양광시설 설치라는 거예요. 자, 일시 사용 기간은 몇 년? 5년. 근데 5년인데 연장 가능해요? 연장은 몇 년? 뭐라고요? 연장은? 그게 참 말 못하네. 18입니다. 18. 자, 18년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15년이었는데 지금은 18이에요. 18 이렇게 연장 가능하고. 그다음에 근데 여기는 이제 일시 사용 허가 받아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썰매장이나 지역 축제장 이것은 일시 사용 신고예요. 정말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연이 아니고 월이죠. 여기는 얼마예요? 6개월. 그래서 이런 일시 사용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일시 사용 허가 신고 대상 전용 아니다 이것도 먼저 기억하시고 기간도 체크하시고.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틀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크하시고. 자, 마지막 농지 전용과 농지 보존 부담. 그래서 농지 보존 부담금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농지 전용 비용이라고 그랬어요. 농지를 전용할 때는 돈 내야 돼요. 농지 전용 허가 받던 신고든 협의든 농지 전용할 때는 돈 내야 돼. 근데 타용도 일시사용은 농지 보존 부담금 내요, 안 내요? 안 냅니다. 이 보존 부담금 농지 전용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농지 보존 부담금은 농지 전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농지 보존 부담금에 대한 설명이다. 농지 전용할 때 돈 낸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은 과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풍림의 부지로 사용한다. 그럼 방풍림 바람 막아주는 나무 심어 놓는다는 이야기죠. 과수원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풍림 부지 사용해요. 그러면 농지 전용이에요, 아니에요? 자, 이런 농지 개량 시설 부지, 농로 수로 같은 개량 시설 부지로 이용하는 것은 농지지 전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풍림 부지 이용할 때 농지 전용 해당되지 않습니다. 돈 낸다, 안 낸다고? 전혀 해당되지 않으니까 돈 안 냅니다. 이건 방풍림, 이건 농지 개량 시설 부지예요. 농지라는 것은 농작물 경작지, 다년생 식물 재배지, 그리고 또 농로 수로 같은 개량 시설 부지, 비닐하우스 온실 같은 생산 시설 부지 다 농지예요. 농지 전용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1번은 맞습니까? 1번은 맞는 질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농지를 농업인 주택 부지로 이용하려고 해요. 전용이에요, 아니에요? 농지에다 농가 주택 짓는데 전용이에요, 아니에요? 농사 못 짓으니까 전용이죠. 전용이에요, 전용입니다. 농지 전용. 근데 이때는 농지 전용 허가 받을까 아니면 농지 전용 신고할까? 전용은 전용이지만 농업인이 생활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농업인의 생활 관련됐죠. 일단은 전용 신고한다 그래요. 허가 받는 게 아니고. 그러면 농지 전용 신고는 누구한테 하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해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전용 신고다. 허가 안 받아요. 이건 신고하면 돼요. 농업인의 생활 관련된 목적으로 전용을 하지만 그런 목적일 때는 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시장, 군수에 신고한다. 자, 그다음에 농지 전용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를 전답, 과수원, 외의 목적으로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농지 전용이 농지에 빠빠이인데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당연히 이게 전답 과수원이 아닌 농경작 지목이 아닌 땅으로 변경하려고 전용하는 거 아니에요?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면 틀리죠? 당연히 지목 변경 가능하죠. 전용이란 말은 농지가 빠빠이니까. 자, 그러니까 그다음에 농지 보존 부담금 그럼 얼마 내야 될까요? 보존 부담금 많이 내요, 작게 내요? 얼마 내요? 당연 농지 개별 공유가 30% 내야 돼요. 많이 냅니다. 농지를 전용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농지 개별 공유가 30% 내요. 그래서 30%면 금액이 크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실무에서는 상업적에도 농지 있어요, 없어요? 상업적 이런 데 농지 있거든요. 농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상업 용지로 이용할 수 있는 땅이니까 농지 가격이라도 가격이 만만할 굉장히 세게 물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개별 공유가 30% 내라 그러면 진짜 몇 억씩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나중에 실무에서는 30% 내는데 맥스가 걸려 있어요. 만약에 제곱미터당 5만 원을 초과할 때는 5만 원이 맥스다. 그래서 이제 맥스가 이제 걸려 있는 것이고 그런 경우는 실무적인 것이고 여기서는 뭐 실무적인 얼마 5만 원 이런 건 안 나올 것이고 여기서는 개별 공유가 30%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농지 보존 부담금 내라고 그랬는데 근데 방금 금액이 겁나 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씩씩거리면서 안 내요. 그럼 이행 강제금 부과할까요? 예, 농지 보존 부담금 안 냈다고 이행 강제금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행 강제금 농촌 명령 불응하고 그럴 때 이행 강제금 내는 거예요. 안 내고 씩씩거리면요 가산금 부과해요. 가산금 부과합니다. 몇 퍼센트? 3% 가산금 부과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한번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는 과정이 다 끝났습니다. 예, 끝났고요. 자, 이제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보잖아요. 다음 주에 보는데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들한테 꼭 시험장 갈 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우리 시험은 우리가 공법 양이 겁나 많은 거 아시죠? 많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수업을 했던 것은 그래도 넓게 했지만 출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했어요. 근데 출제가 됐던 부분들이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지문들이 4개, 5개, 많게는 6개까지 나올 거예요. 전혀 보지 못했던 문제들이 나올 거란 이야기예요. 그럴 때 공법은 여러분이 꼭 명심할 것은 제가 공법은 여러분 100점 맞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60점 맞으면 되죠. 우리가 했던 범위 내에서 여러분 푸시면 60점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시험장에서 절대 멘탈이 나가면 안 됩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요. 어차피 그 보는 문제는 공부했던 사람이든 안 했던 사람이든 똑같아요. 똑같은데 근데 그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냐면 문제가 전혀 보지 못했던 문제라도 그냥 제껴버리시고 찍지 마시고 문제를 읽다가 보면 공법은 항상 법은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지문상 문맥이 안 맞거나 부정적인 단어가 나오면 그건 틀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읽다가 여러분 일명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감이 있어요. 감이 나왔을 때 처음에 가졌던 그 감 먹는 감 아니고 그 감 믿고 그냥 치고 바로 넘어가세요. 2번, 3번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멘탈 나가거든요. 나가니 시간도 밀리고 막 그러니까 못 보던 지문은 무조건 한번 여러분 믿으세요. 믿고 그냥 보시고 딱 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멘탈만 안 나가면 절대 공법은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안 남았을 때 지금 할 때 새로운 거 막 하지 마시고 기존에 해왔던 것들만 자꾸 봤던 것들만 있죠. 나한테 가장 익숙한 거 있잖아요. 이제 뭐 이렇게 뭐 책을 한 권 다 보고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갔던 자료 중에 제일 만만한 자료, 내가 제일 보기 편한 자료. 이제는 새로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것들만 기억해 나가면 되니까 제일 보기 편한 자료. 좋은 거 안 필요 없어요. 좋은 거 필요 없어. 좋은 거 그런 필요 없고 내가 제일 편하게 볼 수 있는 자료만 시험장까지 한 번만 봐주세요. 아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이제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할 때입니다. 아셨죠? 즉 컨디션이 중요해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한두 문제로 떨어지고 붙고 하거든요. 실제 그게 현실이에요. 하나 때문에 떨어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포기를 못하고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만 맞으면. 근데 또 하나가도 합격하는 사람도 있어. 그것은 그날의 컨디션이 그만큼 좌우를 하니까 지금은 너무 무리하게 공부도 하지 마시고 또 막 쉰다고 너무 무리하게 쉬거나 그러지 마시고 기존에 해왔던 패턴대로만 꾸준히 이렇게 유지해서 시험장까지 가시면 돼요. 아셨죠? 절대 그렇게만 유지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그런 관리 잘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